네, 진영첩의 주자 강의 두 번째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아학회 주자 세미나고요. 오늘도 임원규 교수님 모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김진석 연구원님께서 이어서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두 번째 챕터인가요? 그러면? 네, 두 번째 챕터입니다. 두 번째 챕터 내용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볼 내용은 주의 철학이 역사적으로 어떠한 의의가 있는지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이제 저자는 책에서 신유학이 집대성을, 주자가 유학을 집대성을 했다. 그럼 집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라고 봤었을 때 송대 초기에 이제 5명의 유학자가 있습니다. 주돈이, 정의, 정호, 장제, 소홍. 이 5명의 사상을 다 결합해서 본인이 이제 그 체계를 만들었다. 그러한 맥락에서 집대성을 했고 종합을 이루었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봤는데, 그렇다고 하면 단순히 주의를 그 5명의 철학자의 사상과 생각을 모아서 정리한 보전자인 것인가 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선배 유학자들의 사상을 결합해서 본인의 관점에서 새로운 사상을 체계를 이룩했다는 점에서 보전자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이제 여기서 집대성이라 그랬잖아요. 네. 이제 사실은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맹자에서 나와요. 맹자에서 나오는데, 맹자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 맹자 책 보면은 거의 다가 인용된 책을 보면은 시왈, 서왈 이렇게 돼 있어요. 시경을 인용을 많이 했고요. 또 이제 서경도 이제 인용을 좀 했는데, 맹자의 재밌는 거는 보면은 역왈하는 말이 없어요. 맹자는 이제 그 시를 보면서 이제 도를 통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서경에 이제 여러 고사들을 인용을 많이 하면서 이제 고대 성왕의 위대한 정치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일반적으로 알다시피 왕도 정치 혹은 덕치를 이제 주창했던 걸, 민본주의를 주창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 맹자가 시나 서에 대해서 정통했는 걸 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제 주역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한 게 인용을 안 했다 그러는데, 근데 맹자가 주역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했다, 혹은 맹자가 주역을 얘기는 안 했지만은 역에 대해서 역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지금 집대성자 얘기하면서 일반적으로 거기서 가져오거든요. 이제 맹자가 이제 그 옛날에 성인들을 평한 구절이 있는데, 이제 그 백이숙제하고 이제 유화해를 평해야 하거든요. 이제 백이숙제는 다 알다시피 이제 그 뭐냐면은 이제 고죽군의 아들이고, 뭐 이제 얘기하면 뭐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이제 공자는 단순하게 이제 인을 구해서 인을 얻은 사람으로만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백이숙제는 뭐냐면 이제 다 알다시피 수양산에 가서 자기가 섬기던 임금이 이제 하극상을 이르니까는 이제 안 된다라고 말꼬비를 잡았는데, 이제 가니까는 수양산에 가서 이제 굶어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유하에는 또 좀 약간 또 극단 다른 사람인데, 다 이제 나름으로 이제 성인의 일단면을 갖췄다고 해요. 이제 하면서 이제 맹자가 평하기를 백이숙제는 뭐냐 하면은 이제 더러운 인간들, 나쁜 인간들하고는 절대로 이제 상종하지 않는 사람, 그죠? 상종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했기 때문에 성인의 그 맑은 부분을 이제 지녔는 사람이다. 성지청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유하에는 뭐냐면은 아무리 더러운 사람이라도 뭐냐면은 이제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더러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못한다. 더러운 사람하고도 어울려 가지고는
화합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백이숙제는 성지 청자, 성인의 깨끗한 측면을 가진 사람이고, 유화에는 성인의 조화로운 측면을 갖춘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맹자가 얘기를 하기를 이제 백이숙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성인의 깨끗한 측면을 가지고 있으면서 더러운 인간하고는 안 어울리니까는 맹자가 어떻게 비판하겠습니까? 뭐라고 비판했겠어요? 자기만 깨끗해. 그런 사람 보고는 좁은 인간이다. 속 좁은 인간이다. 그러고 유화에는 뭐라고 비판했겠어요? 그러면 아무런 인간, 무슨 인간도 다 어울리고 내가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거만한 인간이다. 하나는 좁고 하나는 거만하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제 공자를 평하면서 성지시자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가히 할 수 있으면은 하고 가히 할 수 없으면은 가히 하지 않고, 그죠? 공자는 네 가지를 끊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무의, 무포, 무고, 무학 하듯이, 그죠? 사사로운 의지를 끊고, 그죠? 고집을 끊고, 사사로운 자아를 끊고, 여러 가지 이제 끊었다 해갖고는 모든 것이 다 자연스럽게 경지, 그죠? 성인의 집대성자다.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이제 일반적으로 그 유교에서는 이제 집대성자가 공자가 집대성자다. 그러면서 이제 맹자가 내가 공자한테 직접 배우지는 못했지만은 공자를 사숙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공자의 학설을 수호하는 거를 이제 자기의 그 사명으로 삼았지만은 재밌게도 이제 유교 전체 역사상에서 집대성자로 이끌어지는 사람은 오히려 공자보다도 주자가 차지한 거예요. 주자가 가장 집대성자로. 전에 얘기했지만은 다 알다시피 이제 송나라, 그죠? 조광윤이라고 하는 그 무로서 집권했던, 그죠? 창업했던 왕이 이제 뭐냐면은 문치를 일으켜 가지고는 학문이 가장 융성했던 시기에, 그죠? 이제 주도니, 정호, 정의, 장제, 소홍, 그죠? 주도니의 태극론, 그죠? 그 다음에 정의의 리학, 그 다음에 정호의 또 뭐라 그럴까, 만물과 한 몸이 되는 것이 인의 경지다. 혹은 그 불의는, 그지? 불의를 마비라고 하면은 이제 그 만물과 마비가 안 되고 만물과 내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이제 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라든가, 또 사실은 정호하고 정의는 형제인데 우리가 이정서 중에서 누구의 말인지 잘 몰라요. 보면 형제고, 또 근데 불행히도 정호는 일찍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죠? 어쨌든 정호는 어쨌든 형제지만은 이제 학풍이 좀 달라가지고는 이제 정호는 유광학파의 시조가 되고 정의는 이제 정주학의 시조가 됐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 정호, 그죠? 장제의 기학, 그 다음에 소홍의 상수학, 이 5가지를 전부 모아가지고 집대성해서, 그죠? 나름으로 이제 체계화했던 사람, 그죠? 이제 이런 그 당시에 유교, 불교도 다 보고 북송고자를 전부 종합하면서 고전 유학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해서 이제 아마 이 역사상에서 그만한 작품을 남긴 사람은 없을 정도로 했기 때문에 이제 집대성자다. 이제 여기서 그 다음에 주인은 보존자냐 했는데요. 보존해서 전했는 사람이냐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유교의 학문적인 풍토가 공자가 스스로 이제 수리부작, 미니호고 그랬잖아요. 그죠? 옛것을, 그죠? 이제 기술하기만 하고 새로 창조하지 않고, 그죠? 좋아하고, 그죠? 민첩하게 구하는 사람으로서의 이제 스스로 이제 그걸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단순하게 이제 이 보전자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자꾸 이제 보수주의자라고 통용되잖아요. 그죠? 통용되는데 이제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은 주자라는 사람은
우리는 주자 그러면은 우리 또 조선 성리학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게 보수적인 사람으로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윈칭천 진영첩이 잘 기술하고 있듯이 주자는 단순한 이런 보존자가 아니고요. 정말로 혁신자. 내가 스스로가 이제 내가 그 한당의 그 훈구학하고 주자가 했던 그 새로운 경전 해석을 내가 비교해 본 사람인데요. 정말로 보면 나름으로 이제 혁신자예요. 우리 잘못 알고 있어 가지고는 주자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고 다산 정약용은 굉장히 혁신적인 사람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내가 그 3대 주석 전부 비교를 내가 딱 거의 알아봤는데 오히려 주자는 혁신자였고요. 다산 정약용은 오히려 뭐냐면은 그 문구라든가요, 뭐 이런 것에 굉장히 집착했는 그 원의를 회복하는데 했던 그 해석 자체로만 보면 오히려 그 주자보다도 다산이나 내가 볼 때는 더 보수적이자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볼까요? 네. 그래서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주자가 어떠한 그 보전을 그 한 것이 보전한 것도 있지만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본인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상 체계를 이룩했다라고 하는 점으로 보았을 때 이제 저자가 그럼 새롭다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첫째는 기록들을 경신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지평을 연 게 많고 그리고 전부터 있었던 걸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낸 것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각종 기록을 경신했다라는 점에서 새롭다라는 것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주자가 굉장히 저서가 많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편지가 200편이고 대화록은 140편이고 2000편이고 대화록이 140편이고 제자가 거의 500명 가까이가 있고 서원 21곳을 뒀다 이런 것의 기록이 또 있고 복건지방에 누구보다 많은 정사를 세운 것도 있고 충원을 위해서 올린 상소문이 역사상 가장 긴 상소문인데 이게 올리기 전에 불태웠다 이러한 것도 있고 어떤 현판이나 산이나 바위, 절벽 종이에 많은 글씨를 남기고 초상도 이례적으로 많다 이러한 측면에서 뭔가 다른 그 동아시아의 그 인물보다 훨씬 그 기록을 뛰어넘는 그 장본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편지 2000통 그러면은요 이제 그냥 우리 그냥 단순한 2000편이 아니고 주자가 썼는 편지는 거의 다가 논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즘을 생각하면 논문 2000편. 논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자 보면은 그죠? 이제 우리 봐요. 한번 하루에 한 편씩 써만 365회잖아요. 예. 하루에 매일 한 편씩 그 10년 쓰면 3650편이에요.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써봐, 그죠? 거의 주자는 한 평생토록 아마 한 일주일에 한 편 정도는 논문 썼다라는 거 생각하면 될 거고요. 이제 제 제자 대충 내가 한 500명 정도 되는 걸로 봤는데 467명이기 아마 진영첩은 다 세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겁니다 아마 보면 말이죠. 이제 서원도 21곳 세웠다 그러는데 공부에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은 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 3년상 지냈는데 무덤 있잖아요. 그죠? 네. 거기까지 또 서원 세워가지고는 제자들 몰려와갖고는 거기서 공부하고 해보면은 그게 정말 경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는 충원을 위해서 역사상 가장 긴 상소문을 썼다고 그러는데요. 이제 주자는 이제 뭐 보면은 학자라 그랬잖아요. 보면 성인의 기질라기보다는 학자의 기질이 많아요. 이제 맹자도 보면은 이제 맹자를 보고는 이제 제자들이 정자라는 제자한테 이제 뭐라고 묻냐면은 맹자는 성인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정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아마도 성인이라고 자부하지는 못할 것이다. 왜 못하냐?
뭐냐면은 연기가 너무 있었다는 거예요. 신령할 영자에다 그죠? 그리고 너무 빛났다는 거예요. 빛났다. 머리가 너무 좋고 번쩍번쩍 해갖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증자하고 맹자를 한번 비유해봐라 말이에요. 증자는 보면은 그래도 일찍 죽어서 이제 했지만은 그래도 성인의 체단을 갖췄는데 맹자는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기질이 너무 넘쳤단 말이야. 그 주자다 보면은 이제 약간 그런 기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그죠? 그래서 이제 좀 약간 못 참는 기질 있잖아요, 그죠? 그런 기질이 그건 뭐 사실 타고나는 거니까 그죠? 아무리 뭐 평생 교기질 그래서 기질을 바로 잡는다 하면서 뭐 그런 거 했지만은 사람이니까 그죠? 네. 어디에 보면 저게 장점인 건데 그래가지고 편지를 썼는데 이제 아무래도 주자가 뭐 평생을 이제 뭐 18살, 17살에 과거해서 71살에 죽을 때까지 했는데 내 모함에 걸리고 뭐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뭐 관직 생활은 내가 알기로는 뭐 10년도 안 되고 얼마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이제 상소를 보니까 제자들이나 옆에 주위 사람들 보고 이 상소 올렸다가는 이 주자가 화를 입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말렸어요. 근데 주자는 끝까지 올리려고 하네.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서로 이제 협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쳐보자. 점쳐갖고 이제 우리 불길한 그러면은 우리 그거 하자 말자 그래가지고 이제 점을 쳤대요. 점을 쳐서 아니나 다를까 불길한 게 나와가지고는 이제 올리지 못했던 이제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주자는 뭐 워낙 그 머리 하나는 정말 뭐 신통한 사람이니까는 그죠? 그만한 그 맹자나 주자 같은 사람은 아마 그냥 정말로 역사상에 그만한 난 머리 좋은 사람은 다시 나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죠?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이니까 글을 보면 다 뭐 외우는 거 정도뿐만 아니라 뭐 이해력, 종합력 뭐 워낙 뛰어난 사람이니까요, 그죠? 뭐 어쨌든 뭐 편지나 대화로 하는 그 이때까지 기록상으로 봐서 있잖아요, 그죠? 그만큼 많은 제자를 기르고 그만큼 많은 제자를 키우고 그죠? 그만큼 많은 글을 쓰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역사상에 다시는 아마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죠? 그만큼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제자들이 아무리 일찍 일어나도 주자는 이미 일찍 일어나갖고는 사당에 참배하고는 책 보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죠? 제자들이 자기들 아무리 늦게 일어나서 주자는 그때까지도 책 보고 있었던 게 나중에 이제 연세 많았을 때는 또 보면은 맨날 책상에 앉아 있었으니까는 몸이 아파가지고는 관절염 걸려가지고는 뭐 하여튼 뭐 그런 구절 여러 가지 또 보면은 끝에 보면은 정말로 인간적인 마지막 때 내 편지에 이렇게 보면은 인간의 면모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던 그 감정, 애정 뭐 그대로 갖고 있었던 사람 있잖아요, 그죠? 뭐 이런 있었던 사람이 주자예요. 그 비판하는 사람도 많아요. 보면 너무 그런 게 애정이나 간정이나 인간적인 감정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제자들한테는 과거 시험 보지 뭐 공부 열심히 하라 그래놓고는 과거에 신경 자기 제자한테는 과거 보라겠다는 뭐 오만 그거 있는데 사실은 그거 제대로 이해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그죠? 보면 어쨌든 인간적인 면모도 갖고 있으면서 정말로 나름으로 그게 정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보면 사람이 완전히 기질이나 이런 게 변해가지고 그죠? 공자처럼 항상 그러면 인간적인 면모 다 갖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런 사람은 있잖아요. 정말 오히려 나는 그런 사람 그런 게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어쨌든 이제 뭐 뒤에 뭐 이런 여러 가지 현판이나 뭐나 이런 거는 보면 이제 주자 정도 되면은 사람들이 다 써달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써주니까 그리고 글자도 보면 참 굉장히 내가 봤을 때는 그 보면 힘이 있어요. 글 보면은 그죠? 뭐 연비의학이라든가 내가 몇 개 본 거 있는데 나도 정말로 힘 있는 글씨에 주자 글씨는. 평범한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평범한 인물 아니니까
1130년에서 1200년에 죽었는데 네. 1900년까지 동아시아 700년은 뭐 사실은 우리가 뭐냐면은 간판은 유교의 간판은 공자지만은 네. 그죠? 그 내용은 다 채우는 거는 주자입니다. 주자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이제 기록을 경신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각종 뭐 편집글이나 뭐 제자 수나 이런 거로 볼 수가 있었다고 하면, 그러면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의미는 어떻게 볼 수가 있는 거냐면 네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필과 경서, 두 번째는 철학, 세 번째는 교육과 지방 공동체, 네 번째는 도통,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지필과 경서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지필과 경서에 이제 독창성을 부여해서 하나의 그 체계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앞서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주자는 오경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실증적인 태도로 이제 본인의 주석을 지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누구도 취하지 못했었던 과감한 태도를 취했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시경 중에 대부분 그 전대에는 도적적인 훈계가 있는 시들이 주로 읽혀진 시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떤 사랑 노래로 봤었다는 그 주자의 해석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서경 같은 경우에는 권위와 문헌적 질실성을 인정하는 오랜 전통적 견해를 깨트린 거에 대해서 본인의 어떠한 그 독창성이 있고, 예기에 대해서는 진나라와 한대 학자들에 의해서 의례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보는 본인의 관점이 있었었고, 춘추는 춘추를 주로 썼었던 새 주석가의 주석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의가 당시에 그 경서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그리고 실증적인 태도로 이제 본인의 그 해석을 했었다는 이야기가 되어 있고, 이러한 것이 이후에 비판적이고 실증적 경전을 위한 길을 열어놓았다라고 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제 시경은 보면 이제 논어에 어떤 구절이냐면은 이제 시 300이 112페이지 하니 왈사무사라 그랬거든요. 시는 대략 한 이제 300편 정도 되는데, 한마디 말로서 단정하면은 이제 생각에 있어서 사악함을 없애는 거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견해가 있는데, 이제 원래는 이제 공자가 이제 시를 산삭을 했는데,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약 한 3,000편 정도 되는 걸 이제 공자가 이제 300편 정도로 이제 편집했다는 이제 설이 있었거든요. 사마천의 사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한대에 보면 공명달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이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견해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주자 이전의 시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제 시의 작자가 있잖아요. 그죠? 시의 작자가 성인이고, 그리고 이 성인이 썼는 시이기 때문에 이 시를 읽으면은 사악한 생각이 이제 없어진다. 이제 시를 읽는 사람이 사악한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시는 전부 다가 뭐냐 하면은 도덕을 위해서, 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덕을 위해서 이제 종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기 완성을 위해서 이제 봉사해야 되는 게 이제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이걸 제도직이라 그래요. 시는 도를 싣는 그릇이다. 그죠? 글이라고 하는 거는 도를 싣는 그릇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주자가 시경 해석에서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 문학 있는 사람들은 이제 주자의 업적을 무시하면 안 되는데, 아까 글이라고 하는 것은 도를 싣는 그릇이다 말이에요. 그죠? 글이라고 하는 거는 도를 배우고 도를 실천하고 하는 데의 한 수단인 거예요. 근데 이 주자라는 사람이 함으로 인해서
뭐냐 하면은 시는 시로서 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 얘기하면은 왜 교훈적인 시, 뭐 리얼리즘으로 해서 사회주의 체제에 뭐 공헌하는 시, 뭐 이런 시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비해서 뭐냐면은 시는 시로 해석해야 돼. 문학은 문학으로서의 그 본래적인 가치를 되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자는요. 그래서 시를 그대로 문학 작품으로 읽어야 돼. 문학 작품으로. 정말로 이거는 그 주자가 했던 혁명적인 업적인 거예요. 시 자체를 시로서 해석하는. 그래서 이제 시에서 보면은 우리 다 아는 거 보면은 처음부터도 시경책부터 보면은 왜 보면은 연애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보면은 시 안에 보면 음분시도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막 신랄하게 이제 비판했는 게도 있거든요. 시가 갖고 있는 몇 가지 효과하면서 공자 논어에 보면은 시에 대해서는 그죠. 뭐 시를 읽으면은 뭐 7가지를 배운다 그러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시는 가히 뭐 가까이로는 부모를 섬기게 하고 임금을 섬기게 하고 가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요. 하다 못해서 그 뭐냐 하면은 그 금수초목의 이름도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시인데, 시는 또 이 여염집에서부터 저 임금에 이렇게까지 별게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가히 뭐냐면 사람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하고, 그죠? 또 가히 또 그 원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시예요. 그 시를 부빙 돌려서 부모를 원망할 때 보면은 직접 대놓고 부모님 때문에 저 이렇게 못 사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요, 시의 그 구절을 이렇게 돌려서 하고요. 옛날에 보면 또 요즘 그 보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는 거 보면은 왜 직접 대놓고 싸우잖아요. 옛날에는 외교할 때 그럴 때 그렇게 안 했어요. 보면 그죠? 시라든가 이런 거 고전 같은 거 가지고 와가지고는 그대로 이제 한 번씩 그런 걸 읊으면은 이제 저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뭐다 하는 걸 이제 알아갖고는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면서 직접 대놓고 이러면 얼마나 삭막하네요. 그죠? 이제 원래 시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 보면 이제 운치도 있고, 그죠? 외교도 할 수 있도록, 대화할 수 있도록, 원망할 수 있도록 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그죠? 부모 섬길 수 있도록 하고, 임금도 섬길 수 있도록 하고, 그죠? 그리고 시가 또 보면 이제 또 고사라든가 이 지식도 엄청 알려주는 게 이게 시잖아요. 시인데 이제 거기에 보면 음분시도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주자가 그 전에는 전부 다 시는 도덕에 종사해야 된다는데, 그죠? 분명히 보면 시 안에서 보면은 이게 무슨 연애시고 음분수고 남한테 남 욕이나 하는 시지, 이게 뭔 너무 그 그게 있는데, 그죠? 주자는 이제 시를 해석하면서요, 이제 시는 시대로 해석한다고. 이건 분명히 음분시고, 그죠? 연애시고, 그죠? 이건 분명히 그런 시란 말이에요. 시는 시대로 해석해야 되지. 왜 이런 시를 억지로 말이야, 이걸 도덕에다가 해야 되느냐, 말이지. 의외네요. 네, 주자가 아까 그 진영첩 그랬죠. 우리는 너무 조선시대나 이런 거로 통해 갖고 너무 오해돼 있으니까, 이제 유교 자체는 어쨌든 간에 유교가 도덕을 주창하는 거니까, 그죠? 묵자는 공리주의를 주창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장이나 이런 거는 자연적인 삶이나 이런 걸 주장하고요. 병가는 병법을 통해서 이기는 걸 가르쳐주면, 유교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게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그죠? 네. 보니까, 근데 인간을 인간답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교양도 필요한 거예요. 그죠? 음악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다인데, 문학은 문학대로 했더니 사람이 이제 이 시경의 해석에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서경의 해석에 있어서도 뭐냐면은, 이제, 이 서경에 있어서는 이제 뭐 어떤 게 있냐면은, 서경이란 책은 원래는 이제 고대 성왕의 언행을 기록한 거예요. 뒤에 이제 춘추가 나오잖아요. 그죠? 춘추는 뭐냐면은 사실을 기록한 거고, 이제 서경은 두 개 다 역사책인데, 이제 이거 보면은 서경은 성왕의 언어를 기록한 거고, 춘추는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옛날에 이제 임금님이 하고 가시면은 신하가 사관이 2명 있다라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사관은 이제 그날에 이제 임금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다는 걸 기록해요. 오른쪽에 있는 사관은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기록하는. 그래서 이제 말 언행과 사실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지?
그게 이제 그런데 이 서경은 이제 뭐 옛날에 성왕들의 위대한 정치를 기록을 은행을 해갖고는 정치학의 모범이고 교본인 거야. 교본인데 이게 뭘 어떻게 쓰이겠습니까? 후대에 가면은 사관이라든가 유교 학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옛날에 이런 임금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위대한 정치를 폈는데 당신은 지금 현대의 임금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긴 이 옛날 걸 가지고 와갖고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 하니까 자꾸 서경이 역사를 막 바꾸어지는 거. 이미 맹자의 어떤 기절이 있냐면은 서경의 기사는 그대로 믿으면 서경이 없는 편이 더 낫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이미 서경은 그 당시에 제후나 임금에 의해 가지고 상당히 이미 왜곡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됐는 책인데 이제 나중 되면은 그 진시황이 뭐가 있게 돼요. 분서경유가 있잖아요. 분서경유가 있어 서경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한나라따 돼 가지고는 이제 서경을 할 줄 아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니까 저 시골에 복생이란 사람이 있었거든요. 복생이란 사람이 이제 학자들이 찾아가니까 당시 어떻겠어요? 중국은 발음도 다 틀리고 막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니까 이제 이 복생이란 사람이 구술을 해가지고는 이제 그 손자가 받아 적어요. 그거를 이제 그 당시 언어로 기록했다고 해가지고는 이제 이게 금문서경이 되는 거예요. 금문서경이 되고 또 나중 돼가지고는 또 뭐 흥강왕이 어떻고 저떻고 해가지고는 이제 또 공자의 벽을 허무니까는 이제 서경이 나온 거야. 서경이 나온데 이제 옛날 말로 기록됐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고문서경인 거예요. 고문서경이 있어서 금문 고문 이렇게 해가지고 금문파 고문파 뭐 이렇게 왔는데 주자는 아주 명민한 사람이니까 이제 서경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그 시경은 했었고 주역도 주석했지만은 서경에 대해 주석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 뭐이 엉터리 허위 기사가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그 당시에로는 있을 수 없는 거 뒤에서 분명히 후대에 기록했는 거예요. 그래 주자가 이제 하다가 말았어요. 하다가 말면서 이제 자기 사위 채침한테 이제 하게 하는데요. 채침이 이제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주자가 뭐냐면 그 뒤로도 우리나라 다산 정약용이 보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중요한 책도 남기고요. 청대 고중학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지금도 보면은 이제 고문서경이 위서라는 걸 있잖아요. 그죠? 주자가 최초로 나름으로 있잖아요. 그죠? 그 논리를 후대에 논의를 할 수 있는 논거를 다 된 거예요. 다 됐고 나중에 이제 이게 후대에 오면은 이제 청대 고중학에서는 염약거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염약거라는 사람이 이제 이 나름대로 논리를 했고요. 우리나라의 다산 정약용이 염약교하고 별개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보면은 이제 매시서평이라 그래 버리죠. 고문 매시 그제 매작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거 위서다 그러면서 이제 하여튼 그 나름으로 이제 했거든요. 이 서경은 뭐냐 하면 이제 주 효과가 뭐냐 하면 이제 역사책이잖아요. 네. 그죠? 역사책이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가지고는 어쨌든 지금 시서 예춘 있는데 이제 이게 시경이 요즘으로 치면은 문학이잖아요. 네. 문학. 그죠? 서경은 요즘으로 치면은 역사책, 춘추도 역사책이고. 네. 얘기는 보면은 이제 항상 고대에 보면은 얘기책이 많아요. 성경책에도 보면은 모세 오경을 뭐라 그래요? 종교화가 있었으니까. 율법서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상, 역대상하, 역대하는 거 그거의 역사서잖아. 역사서, 그죠? 역사서라 그러고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시경에 해당되는. 그 뒤로 보면은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부터 시작해갖고 말라기까지 보면은 다 그 뭐냐면은 예언서 아니에요. 예언서가 요즘으로 치면은 이 유교에서는 주역인 거예요. 역이잖아요. 점치는 책이잖아요. 보면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렇게 보면은 있잖아요. 예. 다 서로 이 악기가 맞게 되어 있거든요. 다 맞게 있는데 이제 주자는 이제 여기 오경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로 해놨는데요. 이제 나름으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나름으로 다 업적이 있는데 주자가 이 오경에 대해서 이제 했는 거는 시경하고 이제 서경은 회의적인 책이 특했고요. 시경하고 이제 그 다음에 주역하고요. 주역에 대해서는 이제 그 코멘타를 했죠. 그 주역에 대해서는 이제 주역도 크게 두 가지가 주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상수학파가 있고요. 하나는 의리학파가 있거든요. 이제 그 왕필에서 정의천으로 이제는 의리학파 계통이 있고 원래 주역은 점친 새끼는 상수학이 있는데요. 소강절까지 했는데 이제 주자는 이 두 가지를 다 그 주자가 이제 정의천의 역해석을 가장 훌륭하게 봤으면서도 이제 만족했던 게 못한 게 뭐냐면 장도 의리학이거든요. 그래서 상수학에서 이 종합하면서 그죠? 주자가 이제 정말로 큰 역할을 했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시경, 그 다음에 이제 주자도 못한 거는 이제 못했는지 안 했는지는 시경, 그 오경에 있어서는 시경하고 서경하고 그죠? 했고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주자가 뭐 제자한테 하고 나간다. 그리고 뭐 아까 어류 있었잖아요. 어류에서는 보면 주자가 이제 다 제자들하고 대화는 나누고 이건 이렇게 봐야 되고 저건 저렇게 봐야 되고 이 견해는 나름대로 다 갖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정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방금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전에는 오경 중심의 책이었었다면 그 책의 체제를 본인이 보기에 중요한 것으로 이제 개편을 했는데 그래서 사설을 만들고 사설을 분류하고 확정을 시키는 데에 이제 그 독창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설이라고 하는 것은 잘 우리가 알듯이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이 네 가지 책을 사자라는 이름으로 묻고 그 사서의 순서를 이제 자리와 순서를 이제 매겼는데 대학은 기본적인 큰 틀을 제시한 책으로 설명을 했고 논어는 견실한 기반이 되는 책으로 설명을 했고 맹자는 보다 세세한 부분에 이르게 도와주는 책으로 이제 주자가 설명을 했고 중용은 미묘하고 심원한 철학성을 제공해주는 책으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제 혁신적인가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오경을 대신해서 사서가 유학 사상의 정통적인 권위를 지니게 되고 주자 때문에 그리고 유교 사상에 관한 논의들은 거의 전적으로 사설을 중심으로 이후에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후 600년간 중국 학교의 교육과 선발 관련 시험의 기본적인 교재로 채택이 돼서 중국 사상의 기본적인 틀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사서의 어떠한 그 위치와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아까 이제 그 기독교를 얘기했는데 뭐 비유를 두기 위한 건데 이제 기독교로 치면은 이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잖아요. 네. 이제 예수 이전의 구약이고 옛날 약속이고 새로운 약속이고 이 복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오경과 이제 혹은 삼경과 사서책은 뭐냐면은 공자 이전에는 삼경이고 오경이고 또 이 공자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자의 계보를 읽는다 그럴까 체계를 읽는다 그럴까는 이제 사서거든요. 사서인데 사실은 이제 논어는 공자의 언행을 기록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는 맹자는 뭐냐 하면 이제 공자의 언행에 대해서 이제 학술적으로 이단에 대해서 공자를 방어하고 정립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 중용이라고 하는 책은 원래는 이제 아까 나왔던 얘기라고 하는 책의 한 편명이었거든요. 편명이었는데 이제 대학은 원래는 이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혹은 뭐 대학지도 제명명덕 제친민 제지어지선 뭐 상강령 8조목을 통해서 이제 대학이란 대인지도란 뭔가를 얘기했는 거라고 한다면요. 중용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소주역이고 이제 또 인간의 행위 지침에 대해서 이제 해난 책이거든요. 주자 이전에 이 책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주목했던 사람들은 많았거든요. 많았고 또 정의천도 나름으로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작업도 좀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긴 했지만은 이 책에 대해서 이거를 하나의 단독으로 경전이라고 정립했던 사람은 없거든요. 없는데 이제 이 지금 주자가 이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항상 이 도통설하고도 연관해가지고는 이제 이 불교도 도통이 있듯이 불교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또 나름으로 또 다른 도통을 또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서가 정립하게 되는 이제 계기가 되는데 이제 공자가 살아계시다가 돌아가시니까 공자의 말씀과 행위를 기록해 놓은 것, 공자의 언행을 기록해 놨는 게 이제 논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공자의 이제 논어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사실 나는 이거 불교하고 자주 비교하는데 불교에서도 보면 이제 이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내용이 84,000 대장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되는 거고 불교에는 3장이 있어요. 3장인데 그 3장이 뭐냐면은 그 경이고요, 경장이고요, 논장이고요, 율장이거든요.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해놨는 게 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45년 동안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해서 막 설법하고 다녔으니까는 이제 이게 체계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모아가지고 굴리고 세우고 조리를 만들어서 했는 것을 우리가 논이라 그래요. 논장이거든요. 그래 논이에요. 논인데 이제 지금 여기서 논어가 이제 경에 해당되면은 공자가 사실은 공자에서 우리는 뭐 공자에서 인이 중요하니 의가 중요하니 예가 중요하니 뭐라고 하지 물론 인이란 말 글자가 단독으로는 제일 많이 나오고 단독 명사로서는 또 그다음에 2등이 예거든요. 예인데 근데 공자는 스스로는 호학자라 그랬고요. 그 논어라는 책도 배울학자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인 공자가 가르쳐 준 것이 후대 사람이 배워야 할 게 가장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학이라는 거예요. 학. 근데 학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인다 말이에요. 그죠? 우리의 의식주를 위해서 이제 생활 기술을 배우는 학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 이제 하면은 행위의 도리를 배우는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서 예약을 배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자기 완성을 위해서 자기를 완성하고 남을 다스리는 그 진정한 공자가 제일 위의 학으로 봤던 게 학이 뭐냐면 그게 대학인 거예요. 대학. 공자가 정말로 사람들한테 너 이거 배워야 돼 했던 건 대학인 거야. 대학. 공자가 논어에서 논어 보통 49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는데 20편 490인데 여기서 배우라고 가르치는 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학인 거예요. 제명명덕 제친민 제지어지선 그죠? 경물치지 성의정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가라 이걸 하는 길을 배워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책은 이제 하면은 공자의 교리를 모아놓은 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논어는 공자의 언행을 모아놨고 논어의 언행을 그죠 일이관지했는 이제 보통은 이제 주자가 증자의 저술일 거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뭐 근거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요. 그죠? 그 안에 물론 뭐 증자왈 하는 말이 나오긴 하지만은 그죠? 어쨌든 간에 공자의 언행을 기록해서 교리를 모아놨는 게 대학이라고 하면 아까 경장,
그 다음에 논장은 율장이잖아요. 계율이에요. 계율. 그 도덕서, 윤리규범, 그죠? 그게 바로 중용이에요. 중용인 거야. 그죠? 인간은,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 인간답게 살려면은 어떻게 행위해야 되냐? 인간답게 살고 인간답게 행위하는 건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배는 물 위로 가고 수레는 육로로 가고 정삼각형은 세변의 길에 갔듯이 인간의 본성이 뭐냐? 본성이 어디서 유래했느냐? 천명이다. 천명지비성, 그 성에 따르는 게 솔성지비도다. 인간의 길은 인간의 본성에 따르러 가야 하는데 인간의 본성은 천명에서 왔다. 그 천명에서 따르는 길이 뭐냐? 그 중용이다 말이야. 그죠? 치우치지도 않고 기울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그죠? 하는 것 그죠? 표준을 정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그죠? 나중에는 이제 가장 최상의 최적의 길을 찾아서 그죠? 그런 길을 가는 거죠. 인간의 길을 제시했는 게 이제 윤리학 책으로서의 그죠? 불교로 치면은 율장에 해당되는 게 이제 중용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맹자라고 하는 책은 이제 그 불교에서도 보면은요 나중에 되면은 이제 마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용수라 하는 사람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단하고 엄청나게 싸우잖아요. 그죠?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그죠? 기독교도 보면은 이제 이단들하고 싸우고, 어거스티나 토마스 아퀴나스 중세 때 엄청 싸우잖아요. 그죠? 외도들하고. 외도라는 말이 사실 거기 있네요. 외도라는 말이 우리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원래 외도라는 말이 바깥길이에요. 바깥길. 이단이라는 외도예요. 그죠? 그 외도에 대해서 이제 유교를 수호하고 옹호하고 정초하는 거예요. 정초. 교리를 뭐라 그럴까? 수호하는 거예요. 이게 맹자인 거예요. 그렇게 다 나름으로 주자가 이 논어, 대학, 중용, 맹자 이렇게 이제 체계를 딱 해서 논어는 공자의 언행, 그 다음에 공자의 수세자였던 증자는 대학, 그 다음에 증자의 제자이면서 공자의 선자였던 자사의 대학, 그 다음에 이제 자사의 문인에서 맹자가 나온 걸 하면서 사설을 정리하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죠? 자사가 중용이죠? 그렇죠.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교리의 창시자의 수제자가 교리를 요약해 놨는 거.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는 이런 실천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학파나 다른 거에 대해서 교리를 정초하고 정립하고 증명하고 논증하고 해서 이제 싸우는 그렇게 네 개를 딱 정립해서 이제 사서의 정립이 된 거예요. 그죠? 사실상 이 사서를 셀렉션한 것 자체가 주자의 어떤 계획이 다 있는 거지. 보면 불교도 탱겨보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교단이라든가 교리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창시자의 언행이 있는 거고, 창시자의 언행을 일이관지 해가지고는 요약해갖고 교리 세우고, 네. 이 교리에 맞게 사는 거는 이렇게 사는 게 교리에 맞는 거고, 네. 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단들이 막 있고, 또 그게 그 교리가 맞느냐 틀리냐에 대해서 논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증명하고. 딱 이 아구가 맞는 거예요. 불교도 그렇게 세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세운 게 수천 년 동안, 2500년 동안 한 게 뭐냐면은, 그죠? 다 이제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사실상 주자 이전에는 이 맹자, 대학, 중용이 크게 주목받는 텍스트가 아니었죠. 예, 그렇지. 그러고는 주로 보면은 이제 알다시피 훈구학이니까 이제 이거 배워 가지고는 과거 시험 보거나 날라 그렇고 주로 이 학문으로서 배움으로서 또 자기 완성으로서의 유학을 한다기보다는 그 당시 그 이전에 보면은 문자 중심이고 또 인보다는 예 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당의 유학은 그죠? 국가 행사로서의 예학 그죠? 뭐 이런 거예요. 그 주자 이전에 예학 보면은 그 사서나 뭐 상정이나 이런 해석을 보면은 전부 글자에 대한 해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제례로서의 그죠? 이런 예학을 어떻게 뭐 할 건가 해서 굉장히 뭐냐면은 번거롭고 허가 그것 보려면 얼마나 힘든지는 몰라요. 정현이라든가 이런 사람 해석해놨는 거 보면 나중에 한번 비교해서 보면 주자의 책은 그냥 주자로만 우리가 맨날 주자 책을 주자
주자만 봤으니까 우리가 보면 고리타분하고 뭐하고 하잖아. 근데 주자를 한 단의 유학자하고 비교해가 딱 보면은 그 뭐 주자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자의 철학적인 해석하고 또 다시 또 보면은 원의로 돌아간 다산하고 딱 해서 보면은 이래 되고 저래 되고 하는 게 딱 선명하게 보이는 거거든. 모든 걸 보면 학자들은 뭐든지 보면 뭐 종교학 하는 사람은 또 다르게 수도 있지만 근데 일단 학자들은 뭐냐면 학문을 위해서는 뭐든지 보면은 대자화 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서로 비교하면서 이게 해야 되지. 이걸 믿어버리면 이거는 학자는 끝인 거야. 이거 믿어버리면 대자화 시키면서 장단점을 파악하면서 그 항상 진리로 나아가려 그래야 되지. 그죠? 이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이걸 다 보면서 비판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그걸 믿고 교조화 시켜서 뭐 이런 소리 하면 지만 아멘 이렇게 뿌리면 학문은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보면 조선시대나 이런 그 주자가 워낙 뛰어난 학자이긴 하지만은 주자의 학문을 보면서 그죠? 아멘 하고 주자의 본뜻은 이거다 하면서 그 주자 만세란 부르고 있잖아요. 그죠? 주자하고 다르게 해석하면 뭐 사문난적 이단 사설 그러면서 그 글자 한자 갖고 사람 목숨이 왔다 가고 뭐 이래 되면은 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리로 사람 죽이고 예로 사람 죽이고 하듯이 그죠? 보이지 않는 형이상하게 그죠? 구체적인 이런 그 현실을 역지배하는 그 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건 우리가 학문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 그죠? 항상 대자화시키고 비판하고 그죠? 보면서 무슨 정통적인 학문을 배우되 뭐냐면은 비판하면서 그죠? 따져가면서 항상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주자 이전을 보면 주자를 더 잘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주자의 변화하는 그렇죠. 그 지점이 보일 수 있으니까. 아까 내가 했듯이 예 중심이라 그랬잖아요. 예 중심이고 예로 보면은 주로 국가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또 훨씬 그 보면은 뭐 한대 때 보면은 공자를 그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왕이에요. 비록 지기는 못했지만은 뭐 하면서 그죠? 점점점 그러면서 그죠? 보면 이제 이런 소리 하면 그렇지만 기독교에서 뭐에 보면은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된다 그러듯이 있잖아요. 그죠? 공자도 보면은 그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의 뭐 대사구 그죠? 뭐 사구의 직책을 갖고 요즘으로 치면은 뭐 경찰청장, 검찰청장 오줌 누가는데 그 정도 지위였는데 사실은 그죠? 이 사람이 이제 뭐 왕으로서의 뭐 대우해 주잖아요. 그죠? 어떤 책에 보면은 사실은 뭐 요순보다도 업적이 더 뛰어나다 뭐 그렇게 우리 그 얘기하는데요. 그건 뭐 이제 사람들 안에서 얘기고요. 학문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학문하는 자세로 봐야 되죠. 네. 잠깐 여기서 한번 쉬었다가 이어서 한번 가볼까요?